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당황하게 한 포인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화나게 한 순간도 있었죠. 이제부터 그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야 대표회담 공개 발언에서 정부의 계엄 준비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분노를 표하며 이를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된 계엄 문건에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완벽한 독재 국가라 표현하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김영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탁을 두고 탄핵 대비 계엄 준비 작전이라고 주장했었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구조상 계엄 선포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작성된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시기 긴급 수사 결과 혐의 입증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 예비 음모, 반란 예비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현재의 정치적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을 향해 비난을 멈추지 않고 사과도 없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미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기한 연기되었던 개원식은 최근 여야가 2일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과 함께 개원식을 진행하겠다고 여야에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충성심을 보이는 데 바쁘지만 그 충성이 오히려 과도해 보입니다. 덕분에 국민의힘과 한동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 김기현은 오랜만에 등장해 권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은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근거 없는 탄핵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 명백한 법 위반 증거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탄핵 소추를 15일 이내에 신속히 기각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근거 없는 탄핵으로 인해 정부가 마비될 수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책임하게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이 되도록 불합리한 정치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 권력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권력투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제대로 봤다면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국정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윤 대통령이 임기 내에 추진할 사 더하기 1개혁의 큰 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브리핑을 보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만의 주장을 길게 늘어놓는 모습을 보니 고달픈 민생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태도는 너무 거칠고 오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퇴나 탄핵 등으로 임기가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여야 모두 개헌에 대한 욕심을 지나치게 부려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가치와 철학의 집합체이며 지금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헌법을 잘 만든다고 나라가 자동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도입, 여야 합의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국무총리의 정책 조정 기능 활성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공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국정 동력을 상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 국민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 했고 뉴라이트에 대해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도 없고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려는 겁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시사평론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